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머스크, 인체용 칩으로 시각장애인도 앞 보게 될 것. 시각피질 온전하다면 선천적 장애인도 가능. FDA 뉴럴링크, 시력회복장치 지원 승인. 둘, 인권위. 경찰, 시각장애 피해자 권리 설명 누락은 차별. 경찰청장 시정조치 권고. 셋, 부정수급 몰린 안마원 운영. 시각장애인, 극단적 선택. 근로활동의 활동지원사 도움받다 부정수급으로 몰려. 한시련,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당사자 원하는 방향 서비스 개편해야 성명. 넷, 병원 등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 폐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공포. 다섯, 최근 5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2%에 그쳐 민간기업 평균보다 대기업 고용률 0.2% 낮음. 여섯,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 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대통령령 일괄 개정.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실험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월 18일 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했습니다.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기기들을 혁신적 기기로 지정해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 시각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블라인드 사이트를 활용하면 두 눈과 시신경을 잃은 사람도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각 피질이 온전하다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앞을 볼 수 있다며 개발 초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그래픽처럼 보이겠지만 점차 자연적인 시각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는 다만 뉴럴링크가 언제 블라인드 사이트에 대한 임상 시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2022년 11월 30일 뉴럴링크 언론 발표회를 통해 6개월 내로 뉴럴링크의 컴퓨터 칩 임상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2016년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과 함께 머스크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회사는 인체의 삽입침을 통해 생각만으로 복잡한 전자제품을 조작하게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신체 마비를 겪는 장애인이 움직이게 하거나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려 합니다. 인체의 뇌를 인공지능 AI와 연결하는 것도 이 회사의 연구 대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교통사고 피해를 본 시각장애인에게 구두로 피해자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경찰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9월 10일 경찰청장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진정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신뢰 관계인 동성 여부를 묻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조사 중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받지 못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제공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의향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가해 차량 보험사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가해자에게 직접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시각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정인이 시각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해자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두로 설명하거나 신뢰 관계임을 동석시키지 않은 것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만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개정해 문자 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 조사 시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정보를 각자의 장애 유형에 맞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도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권고가 장애인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 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권고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4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44세의 장성일 씨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안마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 씨의 자살 원인은 최근 의정부시가 근로활동의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이라며 지난 5년치 활동지원급여 약 1억 원가량의 환수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장 씨는 유서에서 5년이 넘게 의정부시나 센터들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며 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장 씨의 비보를 접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 한시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부정수급이라는 이름으로 초기 정책 설계의 오류와 서비스 간 연계의 한계 등 정부의 무능한 잘못을 전부 장애인 이용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지원, 노동 관련 지원 등 제한된 지원이 많아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해 중증 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 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인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충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인 사업주였던 장 씨는 업무 지원인 제도가 생기기 전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안마원을 운영했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장 씨와 같은 1인 사업주의 경우 활동 지원사도 근로 지원인도 아닌 업무 지원인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소위 부정수급이 안 됩니다. 한시련은 정부는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으며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고 활동지원 급여를 가지고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문의뿐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중단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병원, 치과, 한의원, 지역 아동센터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돼 왔던 편의시설 설치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되고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 공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소규모 시설은 최소 면적 기준으로 인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애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을 위해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물 출입구, 일정 폭 이상의 출입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면적 기준이 없어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안마시술소입니다. 또한 기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거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설치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현장의 적응을 고려해 공표기준 건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은 6개월, 2,000제곱미터 미만은 1년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 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늘어나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시설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이 9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5년간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일명 대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 이들의 고용률은 2019년 2.53%, 20년 2.73%, 21년 2.73%, 22년 2.77%, 23년 2.88%로 민간기업 평균보다 약 0.2%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SG 경영이 화두인 지금 대기업조차 사회적 장애인 고용 의무를 해태한 채 돈만 내면 되지라는 식의 방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1조 6,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사업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우재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민간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이 3.1%로 고정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대기업조차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노동약자의 현실 개선이 포함된 지금 돈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져야 한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할 법안 준수와 정책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돼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 자격시험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실무 경력의 적용 범위를 학위 취득 전에 경력까지 확대, 변리사 시험 등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탭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